안양 마랑구 출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교육 격차, 그리고 병원 인프라 격차, 이런 격차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런 부분은 각 영역마다 이제 고민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갖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 방식으로는 이 대학 서열 체제, 그리고 예를 들면 대학 간의 불균형,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없으니까 5년간 30개 대학을 집중적으로 1,000억씩 지원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넘어서 보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우리 경북대 총장께서는 동의하시죠? 예, 강원대 총장도 동의하시죠? 근데 여기 그 선정 기준을 보면 예를 들면 뭐 혁신성 몇 가지 나와 있는데 1단계, 2단계 다 정성적 평가로 돼 있어요. 우리 그 담당 국장 교육부에서 오신 분, 교육부에서 오신 담당 국장 안 계신가요? 예. 네, 정책기획관 김정현 참. 이 정성평가라는 부분에서 우리 대학 총장분들 포함해서 일반 시민사회에서 예를 들면 다 동의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성평가는 그 관련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여러 사업에서 활용을 해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혁신성도 있고, 근데 대학의 통폐합 같은 경우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글로컬 대학 선정 사업에서 대학의 통폐합 부분이 필수적인 요소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필수적인 사업과 중요한 요소 중, 그러니까 지금 정성평가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동의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경북대 총장 예를 들면 정성평가 요 지수 보고 1단계, 2단계, 3단계 보고 동의를 하시나요, 못 하시나요? 저는 원래 떨어져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강원대 총장님. 통폐합은 혁신성의 하나다 이렇게 그러니까 혁신성이 하나죠. 근데 예를 들면 강원대 같은 경우도 삼척대랑 통폐합한 적이 있잖아요. 2006년에 했습니다. 예, 근데 몇 해 지나서 역량평가에서 탈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척대학이 사실은 이 통폐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을 못해서 이 통폐합이 성공한 통폐합이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성공한 통폐합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도 저는 생각이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르고 좀 삼척대학교는 저희들하고 통합을 해서 사실은 2015년도에 재정지원 사업에서 탈락을 했지만 그거는 삼척만의 문제가 아니고 춘천도 역시 아주 명예의 손실이 갔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극복해서 어쨌거나 그 경북대학도 상주대학이랑 통폐합했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상주대학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 분들 입장에서는 상주대학이 통폐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보다 기회비용이 더 컸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있는 거죠. 그래갖고 통폐합이 말씀하신 그런 한 요소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하다 여전히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통폐합에 대한 기회비용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그 통폐합으로 인해서 가져온 효과라는 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어쨌거나 통폐합보다 더 중요한 건 통폐합을 통해서 혁신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혁신성이 좀 사례로 보기에는 약간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 일어나 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기에 통과된 대학 보면 우리 경북 쪽은 대학이 한 군데도 안동대학이 있죠. 안동대학이 있는데 지금 경북대학이라든지 요 대구대학이라든지 이쪽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포함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라 말하기는 뭐하지만 누가 봐도 포항공대는 일정 정도 세계적인 대학이 돼 있는데 글로컬 대학이라는 게 어쨌거나 집중 지원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한계성을 넘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예를 들면 그 30개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해서 다른 대학의 하나의 모델로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포항공대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거에 대해서 제가 특정 대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식선에서 보면 이 사업의 취지와 맞냐라는 거죠. 포항공대에서 제출한 계획서의 혁신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북대 앞으로 뭐 20개 대학 더 남았지만 그러면 탈락한 다른 대학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금 사실 30개 대학이 다 발표된 다음에 나머지 대학은 5년 동안 1,000억 그리고 1,000억 1원도 지원을 못 받아 적어도 글로컬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대학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글로컬 대학은 이제 내년에 또 추가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30개 대학 나머지 대학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라이즈 체계 하에서 대학 재정 지원 사업들이 라이즈 체계가 완성되는 연도에 가면 글로컬 대학 이외의 대학들도 그 라이즈 체계 하에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원지 양성을 위한 라이즈 재정 체계와 지원. 글로컬 대학이 지향하는 방향성은 뭐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잖아요. 라이즈는 어쨌거나 지역과 연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컬 대학에 지정되는 대학은 라이즈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라이즈 큰 틀 안에서는 글로컬 대학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확하게 정책 설계할 때 이게 연동되는 겁니까? 라이즈 체계를 설계하면서 그 중에 그리고 정말 그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해야 될 대학을 글로컬 대학을 육성을 한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좀 예, 예.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대기업 회장했다는 이유 때문에 글로컬 사업에 안 된 대학들은 혁신 지원 평가를 해서 혁신 그게 아니라 지원을 주겠다라고. 제 말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태도 공유하지만 지금 우리 경북대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탈락한 대학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대학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지방대학 내지는 뭐 어쨌거나 대학이 살라면 첫 번째는 우수학생 유치고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 유치했으면 학생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교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주로 한 시설 쪽, 하드웨어 쪽이 좀 더 방점을 둔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교육은 결국 사람과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담보해낼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총장들도 그 글로컬 사업을 좀 단계적으로 좀 나누어서 하자. 거점 대학은 뒤로 빠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교육부 장관님하고 여러 번 이야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장 오늘 뭐 총장님들 말씀도 좀 들어보고요. 저는 그래서 글로컬 대학에 대한 방향성은 맞지만 좀 더 정책 목표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법률적 부분 포함해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